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동양인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1,325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인 상황인데 현재는 20% 이상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동양이라는 이 회사는 동양시멘트가 전신이 됐고요. 2016년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유진 기업 그리고 시너지 효과 창출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기존 업종과 상관없이 자회사로 인해서 오늘 특징주가 되었는데요. 동양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마스크 생산에 관련된 코로나 업종입니다. 동양의 100% 자회사인 한일합섬인데요. 마스크 외피를 주로 하는 원료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공급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상황에서 부직포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로 인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사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이런 자회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에 조금 신중하게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 자회사의 영향을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새로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고 이런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향후 어떻게 이제 빠르게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수 있으니 신중한 모습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V인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관심 가지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ESV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자 비중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인데요.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들이 이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SV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3자 비중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중에 호재로 이제 생각은 되어지지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보시면 운영자금입니다. 물론 회사의 경영 방식에 따라 자금 조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 자금을 조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 종목에서의 운영 자금 조달은 그만큼 회사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ESV가 전일 실적 발표도 병행을 했었는데 매출액이 마이너스 43%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였지만 매출이 반 정도로 급감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무상 감자 공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만 봐도 회사가 조금 감자를 하였다는 것만 봐도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나오면 적정 의견이 아닌 부적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의견 표절이라든가 나오게 되면 바로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다가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도가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켜보면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3월달 끝나고 4월달 지나고 이제 보셔도 그때는 무방하니까 너무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레몬입니다. 일단 레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모가 상회하면서 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25% 이상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몬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규 상장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12월에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이번 달 12일, 13일간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했습니다. 공모희망가 중에서 가장 최상단은 이제 7,2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일반 청약률도 800대 1, 요즘 같은 이제 폭락장이 이어질 것을 보이는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800대 1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장에는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고성능 전자파 차폐 부품 그리고 방열 시트 극세 기공을 가진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소재인데요. 이 나노 멤브레인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는 물론 이 노스페이스, 이 아웃도어 제품이죠. 노스페이스 등에도 소재를 공급하면서
휴대폰 시장과 아웃도어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 소재는 특히 이제 방역 마스크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오늘 상장한 거의 상장 첫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역 마스크 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소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주에도 상장됐던 종목이 상한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적정 주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DPC입니다. 일단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DPC는 1%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 같은 경우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D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탄소년단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DPC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펀드를 통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출자를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펀드에 투자한 2% 지분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98% 정도에 되는 지분은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빅히트에 이제 수익 창출이 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을 거의 대부분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고 이런 D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급등하는 이유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합병을 한다는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올라가는 상황은 있겠죠. 하지만 본래 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원래 DPC는 본래적으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혜를 그렇게 크게 받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해서 이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 주관사를 저번 달에 이제 선정을 하였고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DPC를 통해서 상장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지금 굉장한 좋은 연예 기획사, 엔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D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에서 조금 멀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경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관계는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갔던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주분들께서 기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빅히트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지분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좀 유의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